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0월 28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시황을 올려드렸더니 월요일날 특별한 이슈가 없죠. 금요일까지 다 정리해드렸으니까. 자, 이번 주 FOMC 금리 결정 앞두고 뭐 관망세를 보이는 정도의 수급이었다. 라는 거 체크해드리고 무역협상 긍정적이다. 1단계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소식 알려드렸죠. 간단히만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뭐 HLB가 급락했는데 뭐 예상된 조정이었죠. 지난주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정도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우려할 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하느냐 함께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간단히 공지 하나 해드리면 제 영상 이렇게 나오면은 이 영상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보시면은 지금 저희 회사 홍보 차원에서 종목 피드백 신청 받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영상으로 제작해서 보내드립니다. 두 종목까지 신청하시면 되고 제가 정성스럽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URL 발송해 드립니다. 이 아래 링크에 설문지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그리고 매수 이유, 뭐 어떤 판단에 의해서 왜 매수를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업황이 좋아진다던가 뭐 로로쌤이 추천했어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 되고 지금 뭐 가입 문의 뭐 저희가 종목 서비스하고 지금 해드리는 피드백 서비스 그리고 교육 실전 교육 서비스 요 세 가지 해드리는데 요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바로 아래에 있는 가입 문의 요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지는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주말에 알려드렸듯이 반등이 잘 나왔다. 그래서 이게 지금 27,100포인트를 넘어갈 때까지는 사실 뭐 자율등락 구간이라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21선, 61선 위쪽에서 노는 게 그래도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7,000포인트에 근접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27,100포인트 이 구간을 강력하게 한번 돌파해 주면은 역사상 최고가를 코앞에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27,400만 가도 다우지수는 역사상 최고가죠. 뭐 우리가 약하다고 다우가 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스닥이 강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텔의 8% 실적 구조를 비롯해서 인텔의 8% 상승을 보이며 나스닥이 먼저 돌파를 해버렸어요. 8,200 이 포인트를. 그래서 먼저 강세 쪽으로 넘어갔고 그럼 다우지수가 따라오느냐 따라서 돌파를 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조금 살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다우가 따라올지 아니면 나스닥이 여기서 다우처럼 못 올라가고 다우가 있는 지수로 다시 내려갈지 이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악재가 있어도 저점 매수가 잘 들어와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5%까지 밀렸다가 1%대로 하락을 멈추는 등 저점 매수가 잘 들어오는 수급이 좋은 상황이다. 미증시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배경으로 보면은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뭐 1단계에 근접했다라고 주말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류오 부총리도 중국이 급하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을 류오 부총리가 증명했죠. 12월 관세 이거 어떻게 좀 하자. 왜 급한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했죠. 류오 부총리가. 중국도 급한 게 맞고 미국도 급한 게 맞습니다. 트럼프도 이제 날짜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 대선까지. 재선을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관세 뭐 연장해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농산물 구매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트럼프의 뭐 표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1단계 협상 가능성이 높은데 1단계가 아주 이 자체만으로 아주 큰 의미보다는 1단계 이후에 2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적어도 대화가 시작되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1단계 협상 나오는 기존 현재까지 발표된
기존에 얘기 나온 것들만 보면은 사실 실망스러운 정도예요. 저 수준에서 멈추면은. 멈추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대화를 하고 2단계, 3단계까지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거는 이제 뭐 징검다리 역할 정도 한다. 대화가 지속된다라는 부분, 서로 의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는 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뭐 딜이라고 보기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 의지 정도에다가 이제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스닥 중심으로 뭐 양호하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외 증시는 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증시가 더 중요하죠. 주말에 다 해드렸으니까. 자, 우리 증시 2090포인트를 넘어가서 뭐 2100포인트를 두들기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실 크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100포인트가 단위가 여기 100 단위가 바뀌는 구간이라서 그런 거지 엄청나게 뭐 강력한 뭐 저항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2130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2130 가는 중간 저항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2130을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130 넘어가면 우리도 위쪽 방향으로 조금 더 강해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130에서 또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2130을 강력하게 돌파할 경우에는 우리 증시가 강해졌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추세적으로 제가 8월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1900포인트 이탈하고 할 때 여기는 공포 구간이고 공포의 심리에는 바닥이 없다. 그래서 이만큼 내려온 거지. 여기까지 사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증시는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고 외국인 선물 매수 대량 선물 6만 계약 이상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살아도 몇 번 못 보는 수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런 선물 대량 매수를 해놓고 큰 손실을 입으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올라오는데 이게 2050포인트까지 만기, 그러니까 추석 바로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추석 바로 전까지 2050포인트 받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 주도주는 코스피는 IT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8월 중순부터 말씀드렸죠. 기억나실 거예요. 꾸준히 보신 분들은. 그리고 나서 삼성전자일스가 먼저 올라와서 저항 돌파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수는 중요한 거는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갔고 또다시 저항을 돌파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다. 저항을 계속 돌파하고 저항을 돌파하고 저항을 돌파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상승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추세 강의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지지선편까지 해드렸죠. 그 전에 저항까지 했고 이 지지와 저항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하셔도 시장에서 고점 매수, 추격 매수를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래서 상승장이 시작됐다. 추세를 지금 만들어서 가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90포인트 요 구간에서 저항을 만들었었는데 돌파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현재. 그래서 돌파되는지 확인하고 한 차례 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2130도 돌파될 거라고 생각하고 2200 위쪽에 2200, 20, 30 요 구간 정도에서 한번 또 정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나오게 되면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죠. 우리나라가 워낙 뭐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여서 그러지 움직일 때는 저렇게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를 돌파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자고요. 아직 2130도 돌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양호한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동향 보면은 오늘은 관망이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소폭 매도했는데 뭐 큰 물량 아니죠. 개인도 큰 물량 아니고 기관에서 일부 매수를 했는데 요거는 그냥 관망세 속에 기관이 소폭 매수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매수가 들어왔다. 개인이 매도하는 게 흔치 않은데 개인만 매도하는 장이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중립 이상이 되고 코스피는 뭐 중립 정도.
그리고 파생시장이 한 중립 이하 정도 됩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1,500계약 매도했는데 이거 뭐 큰 물량이 아니죠. 그리고 위아래 살짝 막아놓는, 위도 막고 아래도 막는데 위에 조금 더 막은 거죠. 근데 뭐이 정도면은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관망세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의미를 둘 만한 수급은 없었다. 눈치 보기 장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급도 뭐 금방 넘어갔네요. 자, 코스닥 지수 간단하게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바이오주들이 살짝 흔들림이 나오면서 뭐 위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냥 쉬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추세를 좀 이쁘게 잘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세가 좀 완만하긴 한데 코스피가 좀 과도하게 강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는 좀 쉬어가는 흐름, 코스닥은 완만하게 꾸역꾸역 올라가고, 그리고 강력한 가격 조정보다는, 하락하는 가격 조정보다는 옆으로 누워서 기간 조정, 횡보 조정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는. 그럼 코스닥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주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5만원 돌파해서 52,500원을 벌써 한번 두들겼어요.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 돌파 시도한다면은 5만원 위에서만 잘 유지해주면 되고, 그래도 5만원은 가급적이면 두들기지 않는 게 좋죠. 5만원 위쪽 잘 유지하고 위쪽에 자주 돌파 시도를 하면서 이렇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위쪽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많다. 액면 분할한 다음에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는데 물려있는 분들 많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소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뭐 못 가는 게 아니죠. 기존에 워낙 세게 올라와서 쉬고 그 다음에 쉬는 것도 크게 쉬지 않고 또 올라왔으니까 이 5만 원 위에서 쉬는 거예요. 제가 HLB 때 말씀드렸죠. 올라갈 때 쉴 타이밍이 나왔는데 많이 올라가서 쉴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쉬는 기간이 조금 길어지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이 좀 깊어질 수는 있는데 많이 올라가서 쉬는 게 좋은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SK하이닉스도 뭐 양호한 흐름이죠. 지금 82,000원 넘어가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하락 밴드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 하락 밴드를 강력하게 넘어갔죠. 블록딜 이슈까지 나오면서 우려감이 있었는데 실적이 발표되면은 실적은 좋지 않을 겁니다. 뭐 좋은 실적이 나올 수가 없죠. 반도체 가격이 저렇게 뭐 하락을 했는데 실적이 안 좋은데 앞으로의 업황 개선 기대감, 지금까지 하락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조금 완만하게 하락이 되고 4분기부터 살짝 턴되고 내년부터 좋아진다라는 이 올해 1월에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이 부분 때문에 실적 발표가 나오면 오히려 재료 노출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라는 재료 노출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거기다 시장에서 워낙 뭐 실적 추정치를 바닥에다 깔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 추정치를 만족만 해도 괜찮고 어닝 쇼크만 나오지 않으면 그리고 어닝 쇼크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차례 충격 이후에 올라갈 걸 예상했고 이 정도는 뭐 충족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보단 높게 나왔죠. 하이닉스 편 보시면 돼요. 요거 분석해드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높게 나오면서 지수가 하이닉스의 주가 지수가 이렇게 82,000원까지 회복을 보였다. 아주 좋습니다. 이 하락 추세 넘어갔죠. 기존의 가격 저항이던 82,000원 넘어갔죠. 83,000원 요 기존에 바로 앞에 있던 고점인데 기존 고점을 넘어가면 더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2,000 넘어간 것만 해도 장하게 너무 빠르게 올라준 거고, 그리고 83,000원까지 넘어가 준다면은 하이닉스가 먼저 위쪽으로 또 한 차례 움직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82,000원을 유지해 주는 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00원 괜히 이탈하지 말고 이렇게 지지력 테스트까지 다 받았으니까 웬만하면은 위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다. 한 차례는 옮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음봉으로 좀 조정을 받더라도 조정받는 게 낫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자, 기다리던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약해서 신뢰성은 좀 낮은 것 같아요. 신뢰성이 좀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좀 높아야 되는데 기존에 18만원 돌파를 할 때 똑같이 말씀드렸죠. 거래량이 좀 약해서 돌파는 했는데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18만원 뭐 공방 벌이다가 양봉을 하나 뽑아줘야 되는, 위쪽으로 한 차례 올라가 줘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도 똑같아요. 20만원 신뢰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괜히 여기 고점 맞고 밀리면은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19만원 아래까지도. 그래서 최악의 경우 21선 터치하는 구간까지도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잘 유지해 주면서 위쪽으로 한 차례 이렇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양봉으로 하나 세워주면 더 좋고요.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구간이다. 20만원을 회복해서 안착하느냐 아니면은 20만원 저항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밀렸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느냐 구간이다.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의심은 없어요. 근데 속도가 빠르냐, 여러분들은 빠른 게 좋잖아요. 각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좋지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각도가 가파라지려면은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치고 갔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차례 밀리게 되면은 완만한 각도로 가게 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LB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HLB 같은 경우 뭐 지난주에 뭐 언급 드렸고 제가 바로 전에 영상에도 올려드렸는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20만 원 돌파, 저는 뭐 추후에 돌파하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 치료제로서 인정받았을 경우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돌파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보는데 3차 치료제 인정받느냐, 조건부 3차 치료제냐, 아니면 4차 치료제로만 인정받느냐, 요거에 따라서 세 가지 전략을 생각하고 있다고 기존부터 말씀드렸고, 지금은 20만 원 넘어가서 시총 1위를 차지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왜?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그래서 20만 원 위에서 조정받을 것이 여기서는 비중을 좀 축소하셔도 된다. 그냥 수익 많이 나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도 된다. 그리고 조정을 받을 경우에 12만 5천 원까지는 어렵지 않다. 이 구간까지는 쉽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여기까지만 조정받아도 40% 이상의 마이너스 된다. 지난주에 다 언급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21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12만 원 흔들기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고 10만 원 흔들기는 지금 크게 고려 중이지는 않다. 근데 10만 원 흔들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한 거죠. 저는 그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도 3만 원 흔들기만 나와도 여러분 힘들 거고 28,000원 흔들기 나오면은 이 종목도 그럼 HLB처럼 마이너스 40%에 육박하는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관심 갖지 말고 기다리세요. 조정받을 때까지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그래서 바로 앞에 영상 이렇게도 저는 이제 당분간은 여기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밀릴 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HLB 관련된 영상을 안 만들 줄 알았어요. 안 만들어도 될 줄 알았어요. 좀 편안하게 한 달 정도 걸리니까 1개월 가까이 적어도 2, 3주 정도만이라도 좀 지켜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 확실히 관심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참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알려드린 그대로 전략이 변한 것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뭐 흐름에서 뭐 크게 다른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좀 빠르게 급락했다는 정도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 외에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 외에는 말씀드렸던 그대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뭐 2차 전지 관련주 에코 뭐 이런 종목들 뭐 좀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에코프로비엠 8%나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좀 과하게 좀 밀렸던 부분들 있죠. 이게 조금은 해소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주도주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주도주로 올라온다기보다는 주도주가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휴식을 취할 때 키높이 맞추기로 하나씩 다 올라온다. 소외주들까지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거의 뭐 소외주처럼 움직이고 있으니까 전기차는 향후 3년 안에 굉장히 성장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로 저는 계속 꾸준히 말씀드렸는데 빠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빠르지 않은 게 아니라 후퇴를 한번 해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들 속상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다행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LNF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얘는 24,000원 빨리 넘어가 줬으면 좋겠는데 넘어가 주면은
이제 약세 구간을 탈피하는 거죠. 그러면 뭐 매매 영역대로 살짝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근데 24,000 아직 아래에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이렇게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씩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순환매가 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식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뭐 편안한 거는 주도주 있으면은 A 주도주군이 치고 나가면은 B 주도주군은 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럼 쉬는 놈 매수하면 돼요. 그리고 B 주도주가 치고 간다. 그럼 A가 쉰단 말이에요. 그럼 A를 매수하면 돼요. 제가 바이오주 여러분들이 처음에 치고 갈 때는 아이고 저거 사기인데 왜가 뭐 저 무서워서 못 사겠어 하다가 HM이 저렇게 날아가니까 17만원, 18만원, 20만원 가니까 지금 사도 돼요. 엄청 물어보셨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IT 사세요. IT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쉬고 있는 IT 사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IT가 뭐 쭉 갈 때 바이오주 쉬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쉬고 있는 바이오주 사시면 됩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전략에서 벗어난 게 없죠. 쉬는 놈을 사야지 많이 올라간 놈을 더 올라갈까봐 무서워서 고점 매수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순환매 나오는데 아예 소외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성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과거에 지금은 성장성이 결여되면서 꺾인 종목들 많이 있죠. 예를 들면은 뭐 호텔신라라던가 이런 종목들 실적으로 보나 현재 뭐 움직임으로 다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다가 너무 고집 부리지 마시라고요. 이쪽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뭐 그 지난번 중추절이 있고 뭐 그 국경절 있고 광군제 있고 뭐 연말 소비 시즌 있고 해서 그래요. 뭐 가능성은 있죠. 근데 여기는 빠져나올 기회로 생각하는 거지 뭐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등이 나오면 정리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제 눈에는 성장성 있는 그룹이 보이는데 성장성 있는 섹터에다가 투자할 돈도 모자라는데 소외 섹터에다가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저는. 물론 호텔신라가 이렇게 막 뚫고 올라와서 뭐 10만 원 넘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는 호텔신라를 안 본다고요. 저는 성장성 있는 쪽을 더 좋게 본다. 중국이랑 뭐 관계 뭐 회복돼도 어느 정도 것이고 지금 뭐 단체 관광객들이 조금 오고 있는데 그런 개선은 되겠죠.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매도 구간이라고 보고 일본이랑도 지금 노노재팬하는데 뭐 좋겠습니까?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 섹터가 어느 쪽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IT가 가면은 쉬고 있는 바이오주들 쪽으로 담고 바이오주가 치고 가면은 쉬고 있는 IT주 쪽으로 담아놓고 전략 끝. 얼마나 편하고 심플합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보태지고 있는 거잖아요. IT 쪽하고 바이오 쪽하고. 계속 말씀드렸죠. 코스피는 IT 쪽이 지수를 이끌고 가야 되고 코스닥은 바이오가 지수를 이끌고 가야 되고 이렇게 양대 산맥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렇게 파트너 하나는 이어졌잖아요. 지금 확인됐잖아요.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인 파트너가 나온지 요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 좀 더 봐야 된다. 관심 있는 섹터들은 몇 개 있는데 아직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는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얘네 둘만 확인된 거예요. 지금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괜히 소외주 쪽 건드리거나 고집 부리지 말고 나는 손실이 커가지고 매도를 못 하겠는데요. 주도주 쪽으로 옮겨가 보세요. 그러면은 손실 회복이 더 빠르죠. 소외주보다는. 대체적으로 그래요. 간혹가다 소외주가 미친 척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주도주가 꾸준하게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제가 추세 강의 왜 지금 해드리고 있는데요. 상승 추세를 잡아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되니까 해드리는 거고 잘 모르시겠으면은 저희 쪽에 도움 받으시면 되는 거고 문의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제가 봄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장을 좋게 안 봤잖아요. 근데
8월부터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부터 내년까지가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회 잘 포착하셔야 돼요. 예, 잘 포착해가지고 꼭 좋은 수익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까지 여러분들 계좌가 크게 회복될 거라는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미 지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크게 회복되셨죠. 요즘에 감사하다고 연락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예, 저도 그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아지실 겁니다. 지금 감사 표시해 주신 분들은. 왜냐하면 좋은 종목을 잘 짚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교체를 해도 좋은 종목으로 옮겨 타실 거니까 잘 생각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서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은 저희 도움을 받으셔도 되는 구간입니다. 저희도 자신감 있게 지금은 좋은 구간인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세요.